제가 보기에는요, 사건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전체적으로요, 국민들에게 김혜경 씨 법인카드 쓴 것을 지저분한 사건으로 몰아가기 위한 이미지 덧칠하고 있는 거죠. 그럼 김혜경 씨 한번 소환되면요, 그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대장동 뭐 진술이 나왔다, 백현동 진술이 나왔다 이러면서 그 다음에 가는 칼이요, 바로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건을 왜 위중하게 보냐 하면 이 사건으로 딱 끝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서 이재명 고문까지 수사가 확대되지는 않겠죠. 사실은 대선 전에 불거졌던 대장동 관련된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성남의 백현동 관련된 의혹도 두산그룹이 갖고 있던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바꿔준 의혹, 성남FC 후원금 관련한 문제, 이재명 고문이 수사도 안 받겠다. 그거는 있을 수 없다고 봐요. 한동훈 검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2년 동안 안 하다가 결국은 아이폰 그 비밀번호 못 풀어서 결국은 안 된 거잖아요. 이런 모든 사건, 일련의 사건들이 흘러가는 것들이 보면 결국 검찰이나 경찰이 당선인 측이나 가까운 사람들, 한동훈 검사장도 가까운 사람으로 아주 인식돼 있단 말이죠. 거기서 한없이 좀 물은 것 같고 지금 반대 측, 이재명 후보 측이나 민주당 측에서는 가혹상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시선에 당연히 안 보낼 수 없죠.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공직자로서의 자세 또는 그 가족으로서의 자세에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아마 이재명 당시 지사만 그러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이 수사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향후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제대로 뭐 감사 또는 수사 이런 것들이 저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향하고 있는 게 더 있느냐? 이를테면 이재명 후보께까지도 향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이제 반감을 야기하면서 뭔가 정치권의 파란을 불러올 것이냐? 현 변호사님 어떠세요? 김미경 씨나 이재명 뭐 지금 전 지사의 책임이 갈 거냐 이게 쟁점인데, 근데 배모 씨는 어쨌든 본인은 자기가 시킨 거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본인 시켰다. 그러니까 이게 배모 씨가 사실 나와서 제가 보기엔 아마 그 제보자 A 씨의 진술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실제로 그걸 이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뭐 옛날에 몰랐고 이제 알았다는 건 성립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럼 그때 어떻게 그걸 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까지 언론 보도로 보면 이 제보자가 직접 김혜경 씨한테 뭐 지시를 받았거나 그런 거는 제가 보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화하는 걸 옆에서 들었다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전화 들었다는 건 지시는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걸 행한 사람과 그 시킨 사람, 그 두 사람 사이에 어쨌든 이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고문까지 수사가 확대되지는 않겠죠. 사실은 대선 전에 불거졌던 대장동 관련된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성남의 백현동 관련된 의혹도 두산그룹이 갖고 있던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바꿔준 의혹, 성남FC 후원금 관련한 문제, 이 부분은 이 법인카드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굵직굵직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고문이 수사도 안 받겠다. 그거는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저희가 이 사건을 왜 위중하게 보냐 하면 이 사건으로 딱 끝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양쪽의 무게감이 비슷할 정도로 의혹들이 나왔거든요. 당선자 손 대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과는 전혀 엇박자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좀 지저분한 사건에 연루가 되었네? 라고 하는 이미지를 씌워놓고 그 다음에 뭐 대장동 진술이 바뀌었네? 백현동 관여돼 있다는 사인한 이게 나왔네? 이렇게 하면서 수사기관에서 때리고 이른바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조중동에서 기사 받고 이러면서 점점 옥죄어 가면서 결국은 이재명 후보를 편향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의혹을 갖는데 오늘 딱 말씀하시네. 자, 정적과 패배자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때를 묻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그렇죠. 이제 보시는 거라서요. 프레임 잡고 있는 겁니다. 이현주 아니 원래 사건 자체가 그래서 지저분해요. 뭘 검찰이 지저분하게 하는 이미지를 게 입히는 게 검찰이 아니고요. 하는 게 지저분한 자, 겁니다. 이현주 의원님 네네네. 말씀 주시죠.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뭐 사건도 이 사건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공직자로서의 자세 또는 그 가족으로서의 자세에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아마 이재명 당시 지사
만 그러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이 수사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향후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그건 여야가 같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대로 뭐 감사 또는 수사 이런 것들이 저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너무 우연한 사건들이 한 번에 터지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산자부 블랙리스트 문제도 말이에요. 3년 동안 어찌 보면 안 되고 있었거든요. 이제 검찰에서는 환경부 사건 결과를 봤다. 검찰이 그동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수사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같이 기소하고 보는데 한 사건에 대해서 결론이 날 때까지 기다린다. 근데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압수수색. 더구나 그다음에 또 한동훈 검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2년 동안 안 하다가 결국은 아이폰 그 비밀번호를 못 풀어서 결국은 안 된 거잖아요. 이런 모든 사건, 일련의 사건들이 흘러가는 것들이 보면 결국 검찰이나 경찰이 당선인 측이나 가까운 사람들, 지금 이제 한동훈 검사장도 가까운 사람으로 아주 인식돼 있단 말이죠. 거기서 한없이 좀 물은 것 같고 네. 지금 반대 측, 이재명 후보 측이나 민주당 측에서는 가혹하고 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시선이 당연히 안 보일 수 없죠. 민주당 쪽에서는 치우쳤다라고 보는 게 이제 그냥 단순히 요 사건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패배자나 정적이나 상대당에 대해서 광범위한 어떤 보복 과정이 아니냐. 그 부분은 이현주 네, 의원 네. 잠깐 반론만 듣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복이라는 것은 사실은 범죄가 없는데 그것을 만든다든지 또는 있는데 이제 상대방 우리에 대해서는 있는데 그것을 덮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게 이제 보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있는 것을 수사를 하고 또 처벌을 하고 이런 것이 제대로 된다라고 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압수수색도 안 하고 계속 버티다가 그냥 유야무야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서 더 늦출 수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태도가 오히려 문제다. 사실 그런 면에서 경찰의 어떤 수사 태도에 대해서 좀 문제 삼는 것은 맞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와서 이제라도 하는데 이제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은 네. 좀 이해를 해 주셔야 알겠습니다. 된다라고.